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 공산당, 예. 그리고 또 북한, 그리고 또 미국, 일본, 예. 이 외교 관계였는데 지금 뭐 문재인이 완전히 그냥 아작을 냈죠. 맞습니다. 네, 아작을 내고 지금 왕이가 이제 그저께 왔다가 어제 갔습니다. 예. 네. 실제로 저는 이제 이 내용도 되게 좀 느낌이 좀 쉬쉬하면서 딱한 느낌이 되게 강합니다. 예. 네. 근데 그 쉬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가 중국 공산당에 77%가 중국을 싫어하니까. 네. 네. 그것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까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변호사님, 그리고 지금 이슈 하나 표면상으로 띄우려던 거 하나가 IOC하고 미국에서 취소가 됐잖아요. 북계가 올림픽 참가하는 거 취소가 되면서 북계하고 대한민국하고 공식 초청을 이 왕이가 와서 하는 그림을 그리려 했거든요. 그거 하나 박탈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오기 직전에 미국하고 IOC가 그냥 빠르게 움직인 겁니다. 이번에는 뭐 그 지난번처럼 네. 뭐 어깨를 툭툭 친다거나 발로 찬다거나 뭐 이런 건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박이다. 마찬가지로 네. 문재인과 그 뭐 이야기에 대해서 예. 동의하는 뜻을 표하지도 않고요. 사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실제 그 북한이 또 미사일을 그새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왕이가 와 있는데 그 SLBM은 원래 수락 미사일에서 제재를 안 받는데 탄도 미사일도 발사했죠. 네. 그건 제재 위반이라니까. 맞습니다. 네. 왕이가 왔는데. 진짜. 네, 왕이가 왔는데. 그래서 그거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예. 다른 나라들도 평화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는 듯한 얘기만 짓거리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에는 뭐 저기 지금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문재인 만난 왕이가 각자의 핵심이 존중해야라는 거는 뭐 아무런 외교적인 관계가 뭐 외교적인 성과가 없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나 다름없고요. 실제로 중국이 뭐 그냥 명령을 내리고 간 거나 다름없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 한국은 입 닫아라. 입 닫아라. 입 닫아라.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뭐 이것도 그렇게 의미 있는 얘기를 한 거는 전혀 없습니다. 뭐 중요한 거는 어차피 뭐 문재인이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건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죠, 사실은.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사실은. 모르고 있었는데 그 물망초 재단이라고 박선영 이사장님, 박선영 이사장님이 하시는 탈북 국군포로 중심으로 또 한변이 같이 하고 있는 그 화요 집회가 있습니다. 화요 집회. 그래서 한변 같이 하고요. 네,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그리고 한변에서 문수정 변호사님 참여를 하시네요. 네네, 문수정 변호사님하고 김태호 회장님하고 주로 이제 참여를 그동안 해오셨고 김태호 회장님이 처음에 한변 만들 때도 한반도 평화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억수로 중시하더라고요. 북한 인권하고 평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한변의 인권위원장입니다. 인권위원장님.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정권 바뀌면 하실 일 많으시네요. 아니요. 뭐 이재명이나 저기 박원순보다는 인권 활동 많이 했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화요 집회를 계속 이어나가고 계셨고 김태훈 한변회장님이 이번에 이제 임기를 다 마치시고 이재원 변호사님, 이재원 신임 회장님으로 이제 취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김태훈 회장님의 마지막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이거죠. 김태훈 회장님은 제가 아쉽게도 못 찍었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저기 박영선 이사장. 박선영 이사장. 박선영 이사장. 박선영 이사장 열받아요. 화내요. 박영선이라고 잘. 죄송합니다. 박영선 도쿄방. 아까 박영선 도쿄방 욕하다가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인지연 변호사님. 그리고 문수정 변호사님. 이렇게 지금 요 뒤에 보이는 게 이제 중국 대사관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박선영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주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왕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국민이 그냥 조용히 있으면 안 된다. 중국 공산당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런, 친북, 종북이 아니죠. 이제는 종중이죠. 이러한 좌파들의 행태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줘야 된다.
라는 강한 의지가 있으셔서 이 자리에 김태형 회장님도 같이 하셨고요. 예. 뭐 저는 여기 조그맣게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이세요? 네, 저입니다. 합시다. 아니. 국민은 크게 안 봐야지. 아니, 저는, 아이고, 왜 그러세요? 잠깐만, 저 보자고요, 좀. 네. 이제, 이 변호사님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리가 네. 또 이야기하시죠. 네네.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외교관들이 이제 저는 네. 사실은 중국 대사관 앞에서 처음에 봤어요. 그래서, 저 차가 이제 저렇게 들어가면 문이 열리더라고요. 예. 그 안에 중국 대사관 완전히 왕궁 같은 거 아시죠? 천안문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어느 나라 대사관이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짓고 앉아있는 그러니까. 정말 정말 안에 뜰도 있고 네. 고층 건물도 또 있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그 열린 거를 보니까 안에 무슨 정말 중국 공산당스럽게 해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자기네 땅인 것처럼 정말. 예. 그래서 이 이제 들어가는 외교관들에 대해서 이런 항의의 뜻을 표하고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사실은 그렇죠. 대사관 앞에서는 집회나 시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1인 시위나 집회 말고는 전혀 이제 엄격하게 처벌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인 시위만 진행을 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위가 가는 곳에는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 때문에라도 항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게 박선영 이사장님의 큰 강한 의지셨는데 사실은 이번에 너무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다음번에는 정말 곱게 보내주면 안 된다. 맞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해왔던 그동안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현재 진행형인 그런 인권 유린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우리가 뭐 인권을 어디 가서 얘기할 필요가 없죠. 맞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다. 그리고 또 뭐 이런 활동들을 묵묵히 하고 계신 분들이 뭐 우파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아까 전에 이영훈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북한 인권, 중국 공산당 문제 이런 외교 관계에 대해서 대선 후보들이 모두 다 입을 닫고 있고 북한 인권도 말 안 하고 있는 게 맞네요. 지금 현안이에요. 이거는 현안. 그렇습니다. 현안인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중국 공산당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누구도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파의 후보라고 우리가 밀어주는 게 정말 온당한 일이냐. 만약에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가 맹렬하게 이들에게 명령해야 된다라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섬찟하게 판문점으로 눈 가려가지고 그래서 기절에 오줌 쌌다 하잖아요. 북한으로 보내버리고 의사에 반해서 궁공에서 브로커들 탈북자들 다 강제 복송시켜버리고 대한민국을 못 오게 하고 다 죽은 건데 몇십 명을 지금 살인마예요. 문재인이 진짜. 맞습니다. 정말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데 진짜 강하게 강조하는 공약을 말하는 저 대선 후보들이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영원 대표님 말씀하셨으니까 원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간단하게 좀 요거를 한번 좀 짚어놓겠습니다. 이거 다 아시잖아요? 맞아요. 2019년 11월 2일 하셔야죠. 안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2019년 11월 2일 날 두 명이 내려왔습니다. 사실 오징어 잡이배를 타고 내려왔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이 사람들을 그냥 다시 북한으로 보내버렸어요. 네. 그래서 가서 죽으라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 사유는 오징어 잡이배에 동승한 동료 선원들을 살해하고 온 범죄자이기 때문에 추방한다라는 겁니다. 난민이 아니기 때문에 추방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살해한 게 아니었고 또 젊은 두 청년이 탈북으로 알선을 해주는 청년이었대요. 네. 그래서 저때 당시 이유만으로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난민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거는 맞습니다. 완전히 제3국, 북한이 아니고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그게 맞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난민 여부를 판정하는 게 맞지만 북한 주민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있어요. 의사표시만 하는 순간 바로 합동신문조사받고 하나원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말씀 이거 중요해요, 이거. 이거 나중에 정권 바뀌면 이것도 처벌하고 관련자들 다 수사하고 책임지게 만들어요. 공소시간이 남아있잖아요, 시효가. 그게 터무니없게 근데 이게 어떻게 알려졌느냐.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제 한참 된 내용이지만 한번 예전에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삼척으로 내려왔던 북한 주민 판문점으로 송환합니다라고 이게 뭐냐면
그 상임위원회 출석해가지고 맞다. 예 JSA 예결위에 장교가 나와가지고서는 저거 청와대 비서관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가 저걸 맞습니다. 보고 있는 게 걸린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JSA에서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를 하는 거죠. 말도 안 그리고 돼. 일개 군 장교가 지휘 체계로 보고를 안 하고 네. 잘했죠 하면서 네. DH 비서관한테 보고해가지고 네. 들킨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뭐 추방이든 예. 뭐 아니면 송환이든 뭐 예. 다시 그냥 월북시킨 거든 간에 예. 뭘로 보든 이 의사결정을 청와대가 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것도 지금 수사도 안 하고 지금 지지부진한 이것도 상태죠. 고발을 했죠. 예, 근데 했는데 수사가 지금 지지부진한 거예요. 네, 수사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재수사해야 됩니다. 요 문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단결 땡땡땡 중령입니다. 유변선 이거 말씀 안 하시면 안 됐죠. 너무 네. 잘하셨어요. 뭐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 국가안보 후보이라서 오늘 15시에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입니다. 예. 11월 2일에 삼척으로 내려왔던 인원들이고 자해 위험이 있어서 적십자사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할 예정입니다. 올라가서 죽을 바에는 여기서 그렇죠. 자해를 왜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올라가기 싫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그 무슨 이유든 간에 맞아요. 올라가기 싫다는 걸 자기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묶어서 얼굴까지 가리고 경찰이 네. 잡아 올라갔네요. 잡아 올라간 거죠. 그리고 나서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는 입장을 또 다시 통일부와 국정원에게 사후 통보하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네, 이겁니다. 이 사건의 진실이 저 문자에 다 나와 있어요. 진짜. 그래서 와. 이 문자가 저 국회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저 자리에서 걸린 거죠. 예. 뉴스원. 예. 그래서 당시에 통일부 장관한테 이걸 막 캐물었더니 지도 몰라요. 예. 지도 모르고서는 다시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가 얘기를 하는 게 범죄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송환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절차하고 이게 전부 다 안 맞았어요. 국정원도 처벌받아야 되고 통일부도 처벌받아야 됩니다. 네, 관계자들은 다. 네. 보통 4급 서기관들이 이걸 결정하거든요. 상의를 해서 지금 처벌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안보실장이 누구였냐? 정의용이었죠.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지금 외교부 장관.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자필 귀순 의향서를 그래. 썼다. 아니 귀순 의향서를 안 썼어도 자해 위험이 왜 있겠냐는 거죠. 그럼요. 아니 그때 구두로 의사표시면에도 바로 합동신문 다음 절차로 가야 되는데 네. 자필 기영순 양서 있으면 이거는 진짜 살해 무슨 살해라고 하지 이거 법에서 뭐라 그러나요? 뭐 그냥 변호사 이런 거 있잖아요. 안 죽어도 될 사람이 권력이나 이런 쪽에서 의사를 표시하고 막고 죽게 만든 거, 뭐 간접 뭐 자살 방조? 네, 뭐 아무튼 네. 네, 그래서 살해 동조 같아 이제. 네. 이게 무슨 뭐 우리가 이제 고의 살인이냐 뭐 살이냐 아니면 뭐 과실치사냐 뭐 이런 얘기들 뭐 할 수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나는 귀순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네. 예를 들면 미국인이라 하더라도 미국인이 범죄자다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일단 재판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원칙적으로. 예. 다만 이제 국가 간의 이제 범죄인 인도 조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내야 되는 경우가 요청을 하면 예. 뭐 절차에 따라서. 예. 그렇지만 원칙은 뭐냐? 예. 속지주의라고 해서 우리나라 땅에서 일어난 사람, 예. 우리나라 땅에서 일어난 맞습니다. 범죄에 대해서는 예.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나라 법이나 거의 다 비슷한 식으로 규정하고 예. 있어요. 예. 그때 그 자필귀순 의향서를 쓴 사실이 밝혀졌고요. 예. 그리고 이미 그때 당시에 찍고 통일부 나서.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죠.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라고 진술했다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국회에다 대고서는. 그리고 결국에는 2명이 16명을 죽이고 왔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그러니까요. 당연한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냈다는 것도 저 문자가 안 걸렸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또 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었겠죠. 이거 말고도 많이 있었겠죠. 통나무 나무배도 많이 몇 번 목선. 보냈잖아요. 예. 목선도 보내고. 예. 맞아요.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뭐 간단히 이제 북한 주민과 외국인은 다르죠. 예. 외국인이 다릅니다. 법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이라는 게 있고 예. 이 내용에 따르면은 여기 보면 3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보호를 하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칙은 보호 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해서 특별히 보호하고 예. 물론 죄를 지었으면은 처벌을 한다는 게 그럼요. 우리나라의 원칙입니다. 그럼요. 그러면
재판을 받더라도 일단 우리나라에서 1심은 우리나라에서 구속을 그렇죠. 하든 나도 우리나라에 둬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범죄자니까 뭐 추방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이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정면으로 위반하고 실제로 이것은 뭐 이제 가서 죽으라는 거니까는 뭐 살인죄나 다름없는 거죠, 사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포함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권이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무조건 어떠한 뭐 보호를 하자 이런 입장은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지만 어느 나라 어느 정권도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김정은 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는 정권마다 다르다. 이게 결국엔 무슨 그 배경이 뭐가 있겠어요? 결국에는 북한 눈치 보고 북한이 보내달라고 하니까는 냈다 보내준 거죠. 뭐. 그리고 결국에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결국에 가서 죽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겁니다. 실제 이거는 국가로서의 책무를 그냥 포기하는 거다. 포기하는 거. 안보의 문제는 진짜 어떤 저런 경계가 뚫렸다거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둘째 문제일 수 있어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엔 저 사람을 죽으라고 문재인 정권이 보낸 것이고 그 사실조차도 사실은 우연한 사실에 따라서 발견된 거고 그때 당시에 이 문제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금 외교부 장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외교적인 성과를 내면서 자주 국방, 자주 안보, 자주 외교를 했던 박근혜 전 정권 그리고 또 보수 정권을 우리가 좀 그리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그러니까요. 외교상의 원칙이나 우리가 가치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왕위가 왔다고 하니까 사실 간첩 사건을 봐야 되는데 간첩이 그냥 뭐 장관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이런 대한민국 현실이다. 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진짜. 여기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까 방송을 빨리 시작하고 컴퓨터에 이번 주 제목을 안 넣은 거예요. 아. 그 상태에서 우리 바로 플레이를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제목을 고쳤습니다, 지금. 아, 네. 그러니까 지난주 제목으로 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구분이 안 가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 제목 죄송합니다. 제목을 바꿨고. 근데 오늘 저는 유 변호사님, 나중에 저라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국가안보에 너무나도 저는 민감하고 제일 우선시를 두고 있거든요. 한미동맹도 있지만. 그래서 국가안보 오늘 말씀을 하시고, 북한 인권 지금 말씀까지 하시니까, 와, 오늘 감동인데요.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튼, 저 폼 좀 보십시오. 그냥. 장관놈이, 내시놈이 와가지고 저리 앉아있는 거 보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을 미운 건 미운 거고요. 문재인은 어쨌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끄럽지만 앉혀놓은 사람이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깨를 툭툭 치고 그냥 지 하인 부리듯이 하는 것은 당연히 붕괴를 하는 게 맞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을 갖는가는 둘째 치고라도요. 예. 그리고 자, 이제 이번 사건 좀 이야기해 주세요. 검찰 이번에 두 번째 소환, 이게 사실은 고발장을 내시고 첫 번째 소환 조사를 받으셨고 고발인으로서. 네네. 이번에 두 번째 고발인 소환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이게 클린ton 심영동이 첫 고발을 해가지고 이슈가 사실은 검찰도 들썩들썩하고 정권도 눈치를 보고 그다음에 다른 단체나 이런 데서 따라서 추가 고발들이 나왔는데 네. 그게 이제 좀 천막 투쟁까지 하시면서 지지부진하다 싶었는데 2차 고발 조사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궁금해서 좀 말씀하시는 부분까지만. 네. 6월 28일 날 인천 연수구 선거무효소송에서 재검표 과정에서 이제 부정투표지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부정투표지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얘기들이 많았던 상황에서 클린선거 시민행동이 바로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고발을 진행했는데 그렇죠. 고발을 하면서 이제 우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작년 4월 15일 총선 이후에도 고발을 했습니다. 사실 했는데 모두 다 수사를 하지 않고 그냥 각하해버렸습니다. 검찰이. 당시에 검찰총장은 윤석열이었죠. 네. 그때 윤석열이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맞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 보고 있으니까 언젠가 수사를 할 거다라고 계속 그냥 공수표를 남발을 했었고요, 사실. 그래서
모든 고발,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게 될 것을 우려해서 바로 클린선거 시민행동이 대검찰청 앞에 고발장 접수와 함께, 그렇지요. 천막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원 대표님도 격려 방문을 검찰의 압박이 엄청나게 컸어요. 다들 소문이 나서 검사들이 출입하면서 뭐냐, 나중에 들었거든요. 뭐냐고. 이거 뭐냐 해가지고 네. 압박이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이제 막 철거해달라고 막 하면서 나중에는 강제로 막 그러면서도 그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인천지검에서 계속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천막을 설치한 지 열흘 정도가 안 됐을 시점에 예. 인천지검에서 고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예. 그걸로 사실은 천막 투쟁은 그때 목적 달성을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고발 진행이 됐으니까. 네, 그렇다고 우리가 또 바로 천막을 철거할 수는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계속 똑바로 그때 수사를 진짜 해야 수고하셨어요. 다들 건강도 해주시는데. 네,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 시민분들께서도 많이 격려를 해주셨고요. 맞아요. 그래서 1차 고발인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당시에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성원을 해주셨습니다. 클린선거 시민행동이 이 고발인 조사 사실을 인천지검에서 실시한다는 걸 알리고 많은 국민들께 성원해 주시면서 인천지검장인 이두봉 검사장을 응원한다라는 화한 투쟁, 사실은 화한 투쟁이라고 봐야죠. 이제 이두봉 검사장에 대해서 마냥 응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똑바로 수사를 해라라는 국민적인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또 인천지검 앞에 화환을 쫙 보내주셔가지고 그렇죠, 맞습니다. 또 맞습니다. 인천지검에서 이와 같은 분위기나 이와 같은 국민적인 요구를 묵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그렇죠. 압박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단체 등에서 이제 고발을 또 진행을 했고 그리고 나서 한동안 이제 조사가 없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추가적으로 의견서를 한 번 제출했으면 두 번 한 번 제출하셨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2차 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사실은 조사의 내용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조사를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요. 예. 사실은 기존의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검찰 고발한 건들은 모두 다 각하 수사를 해도 하는 척 한 번 하고 말았던 거에 1차 조사만 했었으면 형식적으로 끝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많이 애타게 기다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직 수사는 진행 중이고 2차까지. 네, 그리고 그러니까. 수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검찰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는 거는 법원의 기록을 포함해서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구나. 이 정도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검찰권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검찰도 문제가 많죠. 우리가 검찰 개혁 이런 문제를 떠나서 검찰이 개선해야 될 부분 분명히 많습니다만 그 검찰권의 남용 아니면은 그 기소 독점의 남용 이런 것들은 그 기소를 하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죄 없는 사람을 막 잡아다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는 게 권력의 남용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손쉽게 그리고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이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많은 방식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눈치 보는 그렇죠. 썼잖아요. 그렇게. 네, 그렇게 쓰고 있는 맞습니다. 그렇게 맞아요. 쓰고 또 공수처가 또 생기면서 그런 우려가 더 짙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검찰이 어쨌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금 우려하는 것만큼 모든 일들을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다거나 이럴 것은 아니고 지금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확고한 입장과 국민적인 목소리를 전달해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로는 그럼 앞으로 어떤 게 2차 조사까지 검찰에서도 요구를 했고 검찰이 진행 중이고 사실 확인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검찰이 액션을 하잖아요. 사실 확인하고 나서는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또는 소환을 한다거나 맞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대법원의 협조를 구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압수수색을 할 때도 임의로 이제 압수물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임의 제출 형식으로 법원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물밑으로 이제 딱 표면화를 진행이 되고 있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때도 가급적
근거가 빈약한 부분들을 구태여 저희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근거가 어느 정도 명확하면서도 예. 도저히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인지 이 현상이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요. 향후의 검찰 조사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적인 감시의 눈을 계속 부릅떠 주시기 바랍니다. 부럽다야 됩니다, 진짜. 그리고 또 다른 얘기지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8월 15일 작년 8월 15일 집회에 대해서 광주광역시에서 그 기소가 되셨던 분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서울에 있는 작년 8월 15일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 기소가 되신 분이 있는데요. 그 기소가 되신 분이 무죄를 선고받으셨습니다. 아, 이번에요? 네네, 이번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즐거운 소식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네. 그럼 사건은 그분은 어떻게 무죄가 이렇게 처음에 어떤 일로 기소가 돼서 구속영장 청구는 됐었나요? 아니면 구속영장 청구는 되지 않았지만 집회에 갔다라는 사실을 거짓 진술했다라는 이유로 역학조사 방해로 기소가 됐었는데요. 역학조사 방해로 기소가 됐었지만 그 재판 진행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받아서 무죄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이런 무죄 판결이 계속되는 이상 뭐 이 정권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 애국 시민들을 집회에 참가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구속하는 이러한 행태들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 변호사님 진짜 또 큰일 하신 거네. 역시 우린 작게, 이분들은 크게. 저희 얼굴은 사실 중요하지 않죠. 자, 이제 댓글